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사서 가운데 한 권이죠. 논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논어는 공자가 썼죠. 공자의 아버지 숭냥홀은 추읍의 대부로서 용명을 떨친 무사였으며 은나라 왕족 미중의 14세 손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자의 아버지 숭냥홀의 정실 부인은 시씨이고 그녀는 딸만 9명을 낳았고 그리고 처백에서 낳은 백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숭냥홀은 가문을 계승할 아들을 얻기 위해 노나라로의 명문 집안인 안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공자를 낳았는데 이때 숭냥홀의 나이는 70살에 가까웠고 안씨는 16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노나라 추읍 창평현에서 기원전 551년 세상에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 정수리가 움푹해서 마치 그 모습이 이구산 같았고 어머니가 이구산에서 기도를 드려 낳아서 이름을 구라고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공자는 노나라 예공 16년 4월 11일 73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19세 때 송나라의 기관씨와 결혼했고 20세에 아들 이를 낳고 공자가 67세 때 부인이 세상을 떠났고 69세 때는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공자가 세상에 태어난 지 2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어머니는 공자와 함께 곡부의 권리로 가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공자는 마을의 학교에서 글공부를 하였고 놀 때에도 항상 제기를 늘어놓고 예를 행하는 것을 흉내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공자는 효성이 지극해서 어머니를 도와 가난한 살림을 꾸렸고 향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고 합니다. 공자가 17세 때 어머니 안씨가 세상을 떠났고요. 공자는 어머니를 오보지구라는 곳에 장사 지내고 나중에 아버지의 묘를 찾아 어머니를 합장을 합니다. 이때 노나라의 대부 계씨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가 잔치를 벌여 선비들을 초청하자 공자는 상복을 걸친 채 참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공자는 체격이나 기백이 아버지를 닮아서 거대했고 성품은 매우 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배우기를 좋아했고 누구나 찾아가서 묻고 알고자 노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공자가 30세 때 비로소 그의 학문과 덕행이 알려졌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학을 열게 됩니다. 마침내 공자의 명성이 인근 여러 나라까지 알려졌고 경공과 안영이 노나라에 왔을 때 만나 정치를 논하기도 했었고요. 그 뒤 그는 자신을 등용해줄 군주를 만나고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오직 자신의 욕심과 부국 강병만을 꾀하는 여러 나라의 군주들에게는 공자는 한낱 이상주의자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공자는 때로 등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잘것없는 벼슬일 뿐이었고 그 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기하는 자들의 농간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해요.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와 제자들을 육성하는데요. 공자는 시경, 예기, 악경, 춘추 등 6경을 재정리해서 불후의 경전으로 다듬었고요. 심오한 우주관을 풀이하였고 덕치의 도리와 그 정신을 밝히고 역사관을 바로잡았고 유교의 경전인 13경과 사서의 기본 틀을 확립했습니다. 논어는 유교에서 가장 높이는 경전이고 대학, 중용, 맹자와 더불어 유교의 핵심 경전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애독해왔고요. 국가의 정치나 인간의 삶과 처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고전입니다. 논어는 2500년 전에 편찬된 공자의 언행록으로 총 20편 약 48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공자를 중심으로 제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답이나 행적 등을 기술한 책입니다. 논어의 편찬은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여러 제자들이 논의해서 편찬한 책이라고 하고요. 누가 언제 편찬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논어의 고보는 노론, 제론, 고론 등이 있는데 노론은 노나라 사람들이 전한 것으로 2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론은 제나라 사람들이 전한 것으로 노론보다 2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로는 한나라 무제 말기에 공자의 옛집에서 발견이 된 것이고요.
전 한말 장우가 하우건으로부터 공부한 노론과 용생, 왕길에게 공부한 재론 등 두 가지를 비교 발췌해서 20편으로 편찬한 것이 오늘날 전하는 논어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논어가 언제 전래됐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백제의 왕인이 논어, 천자문 등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유교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 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를 비롯한 사상을 지배한 것은 유교였고요. 그 중심에는 논어, 대학, 중용, 맹자 등이 있었고 이러한 책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논어에는 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사상이 배어 있고 그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빚어내는 그 시대의 오묘한 진리가 깃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논어의 첫 편, 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이 1장 자왈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역 낙호와 인부지 이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그것을 꾸준히 되풀이하여 복습하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벗이 멀리서 찾아온다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비록 사람들이 나의 학문과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서운해하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라 하지 않겠느냐. 2장 유자왈 기위이냐 효제요 이호범 상자 선이니 불호 범상이요 이호 장난자는 미지 유야니라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효제 야자는 기위인지 보녀인저. 유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는 없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근본에 힘쓰고 근본이 확립되면 인의 도가 생기나니 효와 재라는 인을 실천하는 데 근본인 것이다. 3장 자왈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아첨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 적은법이니라. 4장 증자왈 오일 삼성 오신 하나니 위인모 이불 충호와 여붕우교 이불 신호와 전불수포이니라.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3번 반성한다. 첫째,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였는가? 둘째, 친구와 더불어 사귀는데 신의를 다하였는가? 셋째, 가르침을 제대로 복습하지 않았는가? 5장 자왈 도천승지국하되 경사이신하며 절용이 애인하며 삼인이신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매사를 삼가고 신중히 생각하며 백성들의 믿음을 얻어야 하고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덜고 백성을 부리는 데에는 때를 맞추어야 하느니라. 6장 자왈 제자 입즉효하고 출즉제하며 근이신하며 범애중하되 이친인이니 행유여력이어던 즉이 학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는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오면 윗사람을 공경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고 특히 어진 사람과 친하며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7장 자하왈 현현하되 역색하며 사부모하되 능갈기력하며 사군하되
능치 기신하며 여붕우교하되 언이 유신이면 수할 미학이라도 오필위지학이라 하리라. 자하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어질게 존경하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듯하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할 것이며 임금을 섬기되 몸을 바쳐 충성하며 친구를 사귀되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하여도 나는 그를 배웠다고 말하겠다. 8장 자왈 군자 불중 즉불이니 학즉 불곤이라 주 충신하며 무불여 기자요 과즉물 탕견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가 중화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성과 믿음을 주장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않아야 하고 허물이 있으면 곧장 고쳐야 한다. 9장 증자왈 신종 추원하면 민덕이 귀후의니라. 증자가 말하기를 웃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모의 상을 당하여 그 예를 다하고 조상의 제사를 당하여 그 정성을 다하면 백성들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10장 자금 문어 자공왈 부자 지어 시방이야 필문기정 구지여 어겨지여 자공왈 부자 온 양 공 검 양 이득지 부자 지구지야 기재이 호인 지구지여.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그 어르신은 어떤 나라에 가실 때마다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 물으시는데 그 어르신이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말하는 것인가요? 자공이 말하였다. 그 어르신은 온화하시며 착하시고 공손하시며 검소하시고 겸양하심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르신께서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니라. 11장 자왈 부재에 광기지요 부모래 광기행이니 3년을 무게어부 지도라야 가위 효은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자식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자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3년상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행하던 도리를 고치지 말아야 비로소 효자라 할 수 있느니라. 12장 유자왈 예지용 화위기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 유소불행 지화이화 불이예절지 역불가행이야. 유자가 말하기를 예의 기능은 조화에 그 귀중함이 있다. 옛날 훌륭한 임금들의 도는 이를 아름답게 여겨 크고 작은 일에 모두 조화의 도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때때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조화의 중요함을 알아도 그냥 조화를 이루는 데만 힘쓰고 예절로서 조절하지 않는다면 역시 안 되는 일이 있는 법이다. 13장 유자왈 신근 어이면 엄가 부야며 공근 어래면 원치 욕야며 인부 실기친이면 역가 종야니라. 유자가 말하기를 약속은 의리에 가까워야 말대로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은 예의에 가까워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의지함은 친함을 잃지 말아야 그를 존경하고 받들 수 있다. 14장 자왈 군자식 무구포하며 거무 구안하며 민어 사이신 어언이요 취유도 이정언이면 가위 호황 야인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배부르게 먹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편안하게 거처할 곳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을 삼가고 도가 있는 사람을 찾아 바르게 나아가야만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15장 자공왈 빈이 무첨하고 보이 무교하여 한이 있고 자왈 가야나 미약 빈 일악하여 보이 홀의 자연이라. 자공왈 시운 여절 여차하며 여탁 여마라 하니 사기 지위여 인저. 자왈 사야는 시가 여언시이 의로다. 고 제왕이 지레자오녀.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여도 결코 아첨함이 없으며 부자이면서도 교만함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하여도 매사 즐겁게 생각하고 부자이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자공이 말하기를 시경에 절단해 놓고 다시 간 듯하며 쪼아 놓고 다시 간 듯하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함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비로소 너와 같이 시를 논할만 하구나. 그리고 공자는 지나간 것을 말해주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칭찬했다. 16장 자왈 불한인지 불기지요 환부 지인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논어 1편 하기 낭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어 2편 위정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